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번 주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 듣고 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 오늘은 곰 3마리 이야기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에 보면 뭐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해서 아빠 곰은 뚱뚱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캐나다 한 가정집 수영장에 곰 3마리가 출연했습니다. 근데 왜 출연했냐? 46.6도를 기록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오면서 곰 3마리도 지쳐서 뭔가 수영해 볼 게 없을까 해서 물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자, 과연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곰 3마리를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해야 될까요? 뭐 하도 날씨가 더우니 일단 뭐 집주인은 그냥 무죄로 방면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곰 3마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만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북미 지역의 몸살이 우리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곰 3마리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자, 지금 북미에서 폭염이 재앙 수준으로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서부 이쪽에서 뭐 더위가 속출하면서 한 사망자 수가 일부 주에서는 뭐 500명 가까이 육박을 할 정도로 상당히 무더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뭐 하도 덥다 보니까 에어컨은 뭐 매진을 하고 또 뭐 전철이나 이런 것들도 셧다운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폭염의 원인이 뭔가? 바로 열돔이라는 거죠. 자, 열돔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동구장 아시죠? 동구장처럼 고기압이 한 지상 5에서 7m 정도에서 발달을 해서 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누르다 보니 밑으로 이게 가라앉게 되겠죠. 그럼 지표 온도가 올라가서 뜨거운 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최근에 이 열돔 현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런 열돔 현상이 비단 미국이나 캐나다 문제만 될 것인가? 그건 아니로 보여집니다. 올 여름도 우리는 상당히 좀 덥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지금은 이제 장마기에 접어들었지만 한 1,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이 전 세계 우리나라 이산화 배출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안면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열돔 현상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 여름은 그냥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뭐 7% 정도로 감소를 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까요? 자, 한반도는 아무래도 탈원전으로 인해서 학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경우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럼 경기 정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활동이 늘어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일부에서는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1, 2주 정도 지나게 되고 델타 변이가 좀 약화되면 더욱 늘어나겠죠. 그럼 우려감 때문에 앞으로는 이 여름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다른 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돔 현상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또 집단 면역을 향해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산업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여기에다 우리도 기록적인 폭염도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 이후에 8년 만에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유효 전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서울에서도 좀 정전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예비 전력이 한 4기가와트 정도 이하로 빠지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셧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지 더워. 근데 셧다운까지 해. 뭐 그럼 미치고 팔짝 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서서히 원전에 대한 향수가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야, 원전이 있었다면 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겠고,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원전에 대한 향수가 불러일으키면서 원전주들의 투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번 주에 이제 원전주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세력들은 뭐 세력이라고 하면 뭐 기관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는 시장의 시세를 형성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세력은 나쁘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고,
아무튼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주가를 많이 띄우곤 합니다.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안 좋을 때 서둘러서 사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그런 이슈가 폭발했을 때 주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우리 정부에서 정책 변화의 기조가 없었냐?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탈원전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야, 탈원전은 우리가 한번 내뱉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 탈원전은 완전히 폐기하는 것보다는 스몰 모듈 원전 쪽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못 사는 북한에 뭐 또 산업 지형이 많잖아요. 북한은 스몰 모듈 원전을 지어주고 또 우리가 미국하고 손잡고 뭐 체코 8조 원 수주도 해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스몰 모듈 원전을 적극적으로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뭐 유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스몰 원전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우리 전력회사나 이쪽에서 스몰 모듈 원전을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올 여름에 전력난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여기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탈원전에서 스몰 모듈 원전 쪽으로 약간 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원전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탈원전을 주장했는데 최근에 원전 쪽에 뭐 법을 개정하고 좀 예산을 편성하면서 뭐 이쪽이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고 유럽에서도 야, 무엇이 친환경인가 분류하는 체계인 텍소노미에 원전을 추가했다는 이야기죠. 일본에서도 원전 노후화된 원전을 재사용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재료가 있다면 앞으로 뭐 유럽에서 뭐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겠죠. 자, 원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고 중동이나 유럽 쪽에 원전을 좀 지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죠. 그게 체코 8조 원 수주가 가시가 된다. 경쟁자들이 5군데가 있었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배제가 됐어. 그럼 가장 원전 수주가 높은 쪽이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 쪽이다. 물론 미국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수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계속 자기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전 쪽에 드라이브를 걸 거라 하잖아요. 못 사는 나라들한테 야 원전 지어줄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미국은 우리가 과거에 이란의 핵을 공격을 할 때 그 올림픽 게임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탁스넥을 이용해서 이란의 그 원전 시설을 좀 공격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해보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바이러스를 심어서 가능해. 그렇다면 나중에 러시아나 특히 중국이 못 사는 중동이나 유럽 국가들의 원전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장난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핵을 보유하거나 그 나라가 핵을 보유한 걸 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를 좀 교란할 수 있어.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책 기조는 이쪽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거죠. 자, 그렇다면 원전 랠리가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순간 제가 원전주들은 자, 저점 매수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자, 이건 주도주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 잡았다면 자,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라. 해서 지난번에는 일단 또 한전산업을 뜬금없이 송관종 대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 원전 주도주는 얘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뭐 보성 파워텍을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는 또 뜬금없이 자 이제 다 올라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공략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광명전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뜬금없이 광명전기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뭐 한수원의 뭐 관련 이 기자대를 뭐 공급하고 그런 흐름 때문에 배전반을 공급하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이미 벌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어떤 급등 수익을 볼 수 있는 쪽이 어느냐. 항상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제가 한 3, 4주 뭐 한 달 넘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지점을 제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다음 주에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테마가 순환매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마지막 구간에 있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슈팅이 제대로 나오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좀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올 여름 하반기에는 이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제 7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좀 하반기에 유망 섹터로 좀 봐야 된다. 또한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하다가 스몰모듈 원전 쪽으로 약간 선회를 하긴 했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와 각을 세우고 또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서 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걸 꼬투리 잡아서 원전에 대해서 다시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일으킬 거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게 대선 테마도 될 수 있는 거죠. 뭐 주식이라는 걸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거나 정형화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져야만 또 어떤 재료가 있어야만 이렇게 올라간다? 그건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죠. 항상 시장의 논리에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호재를 가지고 강력한 자금이 이걸 끌어올리느냐. 우리는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원전 쪽이 하반기 때는 중요한 이렇게 될 거니까 제가 원전 쪽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드렸으니까 원전주들은 잘 보시고 대신 이제 관련주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좀 슬림화될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이 무조건 날아간다 이런 건 없어요. 중요한 선별적인 종목이 특정하게 날아갑니다. 주도주를 바꾸면서 이번에 이거 주도주로 따라 들어갔는데 뭐 투자 경고 맞고 또 주가 빠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신선하고 좋은 종목이 혜성처럼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오늘 또 원전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한 종목 콕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원전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원전 협력 그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미 원전 진짜 이유는 대중국 압박 전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 러시아가 중동이나 유럽 못 사는 나라들에게 원전을 쥐어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러스를 심어서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들이 최고로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마땅해 생각하는 것이고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위험성이 없는 스몰 모듈 원전 쪽으로 들어보는 거죠. 스몰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나트륨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뭐 많은 양의 뭐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핵 폐기물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앞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 이야기는 이렇게 좀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원전 이후에 하반기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뭔가 움직일 만한 섹터나 테마가 없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역시나 mRNA 쪽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델타 변이잖아요. 자, 우리는 뭐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아니, 송관영 파트너는 대형주나 삼성전자 이런 거 예전에는 잘 제시해드리더니 주더니 왜 요즘에는 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냐? 그런 종목을 공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물론 실적도 좋고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 메리트가 없고 시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느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굳이 제가 반도체나 2차전지 스몰캡들은 중간중간에 제시를 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고점까지 반등 따먹기에 그친다. 대형주들은 악재만 나오면 쏟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또 대형주들은 호재가 있어도 못 가죠.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시장이 좋아진다는 방점을 찍는 거죠. 그러니 섹터별로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뭐 2차 전지, 이번에는 반도체, 이번에는 뭐 제약바 이렇게 짧은 로테이션이 일어나요. 그걸 잘못 따라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물리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형주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시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은 중요한 섹터는 아주 이제 드라이브가 걸릴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 걸 봐야죠.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봐야죠. 저들은 지금 원전이나 아니면 또 이 mRNA 뭐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파 변이에 의해서 뭐 람다까지 델타, 람다까지 변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신규 확진자 수가 우리 800명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서울에서는 1, 2주 정도 지켜보고 진행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기존의 바이러스보다는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이루고 크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델타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얼마나 위험하냐? 최근에 원어민 강사 집단 사례에서 보듯이 상당히 전파력 속도도 빠르고 또 입원 속도도 입원 위험도 2배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몇 가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알파, 베타, 감마, 람다 이렇게 몇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수천 종에 달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우리에게 좀가 유해한 그런 바이러스는 뭐가 있을까? 한 50가지 정도를 WHO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우려 변이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자, 그럼 바이러스가 왜 변이를 일으킬까요? 자, 바이러스는 세포를 감염시키면 수천 개의 어떤 자기 복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복제 과정을 거치는 상황에서 이 돌연변이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똑같은 종이를 하나 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복사기가 똑같이 가정을 하니까 똑같이 복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복사기에 토너가 묻어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어떤 부분이 약한 경우도 있고, 또 이 복사가 되는데 내가 갑자기 약간 충격을 줘서 약간 글씨가 깨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듯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량으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돌연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루에 뭐 한 달에 한 2-3개 정도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합니다. 자, 영국발 알파 변이도 뭐 한 달 되면 한 6개 정도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만큼 인간이 감염 속도가 좀 많다면 변이 바이러스는 그만큼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 변이가 주로 어떤 거냐면 그 스파이크 돌기 있죠. 뾰족 튀어나온 거. 이걸 통해서 사람의 감염을 시키는데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돼요. 어떤 거 뭐 이 뿌리 2개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뿌리가 어떻게 좀 변화가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에 변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백신을 우리가 안 맞아야 되냐? 유일한 대안은 백신이잖아요. 그리고 각 백신 제조사에서 자기들이 제조한 백신이 효과가 있다, 뭐 쌍수를 두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알려진 바로 의하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델타 변이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더나나 노바백스는 최근에 그렇게 실험은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더나 백신을 해봤더니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보다는 한 2배 정도는 적지만 그래도 변이 예방에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험을 한 게 보면 8명의 어떤 혈청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험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100%를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모더나도 마찬가지고 얀센도 부작용이 나타나서 8달 동안은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델타 변이를 무력화시킨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런 말은 저도 하겠죠. 근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완벽한 어떤 대응책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백신을 안 맞을 수는 없죠. 백신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뭐 교차 접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럼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때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으로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완벽한 효과는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주면서 새로운 뭐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주면서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없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형성이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뭐 전 세계에서는 자기들의 백신이 좋다, 또는 우리 정은경 본부장은 델타 변이 때문에 대규모 위험이 커진다. 뭐 WH에서도 뭐 가공할 만한 어떤 수준이 되고 나중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뭔가가 뭘까요? 바로 mRNA 백신이라는 거죠. 또는 mRNA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올라갔던 종목들 뭐예요? 원전주 올라갔고 mRNA 관련주들 올라갔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바짝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건 해묵은 재료고 정말로 새롭고 신선한 재료는 뭐냐? mRNA 재료다. 자, 그렇다면 mRNA 쪽에 우리 정부는 두 손 놓고 있느냐?
이쪽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 부서별로 통합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급기야는 6월 29일 날 차셀레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KMRNA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출범식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기업이 세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ST팜, 한미약품, GC 녹십자. 근데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야, 그 종목 좋겠네 해서 사요. 올라갑니까? 크게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저들이 노릴 만한 신선한 재료도 아니고 뭔가 무게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너무 무거운 종목은 날리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 기업들이 또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으면 주가가 잘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뭐 우리가 특별하게 세부적인 투자 계획은 뭐 발표하지 않았고 뭐 그래서 이번에 큰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기대감은 있는 거죠. 내년에는 뭐 1억 동주 정도를 생산해내고 2년 후에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서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도 우리가 때려잡겠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거라고요. 그럼 이 시장이 과연 블루오션인가 레드오션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2021년도에는 하나로 72조, 또 뭐 2027년도에는 하나로 144조 정도의 파이지가 엄청 커질 수 있는 블루오션이고 해마다 연평균 11% 정도의 성장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이 이걸 가만 놔주겠냐 이 말이죠. 뭐 대형주도 안 올라가. 또 이미 해먹을 만한 재료는 다 있어. 특히 정치 테마주들도 최근에 연달아 출사표를 던지면서 관련주들이 정점을 형성하고 있죠. 그렇다면 딱 날리기 좋은 게 이런 mRNA 관련주라고요. 근데 그럼 저들이 이제 의도로 봐야죠. 저들이 어떤 식으로 날리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저들이 날렸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처음에 저들이 날릴 때 아이진을 가지고 날렸습니다. 근데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LNP 대신에 양이온성 리포좀을 우리가 전달체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mRNA는 이 mRNA 정보를 몸속에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 이 유전 정보를 주입을 하려면은 이걸 우리 지질 나눔막으로 감싸야 됩니다. 선물 보자기로 이렇게 감싸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원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잘 안 넘겨주려고 하죠. 그렇다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거에 나온다면 그건 또 강력한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진이 먼저 올라갔다고요. 아이진, 이연제약, 셀루메드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였는데 아이진이 먼저 올라갔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연제약 하십시오. 근데 이연제약이 그 다음날 딱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주말에 제시해 드렸는데 그때부터 상한가를 갔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연제약이 왜 갔을까요? 연간에 7억 도주 정도의 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다 이연제약이 그렇게 하면서 올라왔고 지난 주말에도 이번 주 후반에도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중요한 순간순간에 말씀드리고 지린생명도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글로벌 원료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다. 대량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신속 플랫폼, 신속 제작 플랫폼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또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이제 넥스턴 바이오라고요. 근데 넥스턴 바이오는 좀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mRNA 관련주들을 대부분 상승 초기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제 고객들에게도 넥스턴 바이오를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이게 순간 날아가가지고 이제 사이즈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얘는 또 대주주가 mRNA CMO로 뭐 선정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정말로 이 국고처가 감사하고 또 투자자들한테 좋은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천당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고처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 1,100분 가까이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습니다. mRNA 관련 중에서 제가 중요한 종목 뭐 이연제약이나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종목들을 다 중요한 시간에 제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나이백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백을 하세요. 누클레오 타이트 전달 응용 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종목 공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연속 급등이 나오고 했는데 오늘 또 mRNA 관련해서 아직 안 올라가고 또
약간은 올라갔지만 눌림목을 주고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이따 토요일 날 11시 10분에 그리고 일요일 날은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기타 백신도 또 순환 난리가 나올 거예요. 얀센이나 모더나 이쪽에서 백신 관련주들이 주로 약간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뭐 인도 임상을 진행했거나 델타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백신의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들 일부 종목까지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구형 치료제들은 이제 한두 종목은 세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초고속 작전으로 이번에 경구형 치료제 쪽에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보시면 좋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 지론생명과학을 급등하기 전에 제시를 해드릴 때 종목이 한 종목 정도는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중에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반드시 올라간 건 아니고 만약에 유력의약품청이나 WHO에서 사용 승인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 WHO가 스푸트니크 V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게 유니세프에 1억 도주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승인해줘야만 공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승인해줘야만 유럽 국가들에게 이걸 공급을 해줘야 될 텐데 아직 미적거리고 있다고요. 왜 지금 미적거릴까요? 자, 미국의 입금이 작용하죠. 자, 미국은 자 러시아 백신 승인해주면 안 돼 정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아니야. 지금 스푸트니크 노드스트림 2라고 해서 러시아와 독일을 이어주는 이 천연가스관을 이미 95%는 만들어놨어. 우리가 저지를 해도 이건 만들어질 거야. 그렇다면 지금 독일도 볼멘 목소리죠. 주한미군 감축한다고 하니까 짜증나고 있는 상황에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 이미 95% 공정이 전개됐으니 승인을 해주자. 그렇다면 승인을 해주게 되면 러시아는 우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서게 되겠죠.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100년 동안 이제 공산당을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 100년 동안 했는데 최근에 좀 약간은 좀 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서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이쪽 직발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중국을 껴안아야 된다. 그렇다면 러시아에게 이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은 특정한 종목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 종목에 대해서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 침투 시나리오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기구나 중요한 항만이나 이런 걸 둥펑 미사일을 발사해서 파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탄약고나 아니면 뭐 기초 군사기지나 인프라를 또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그것도 무력화가 되면 직접 인민해방군이 상륙작전을 펼쳐서 무력화시킨다 이런 건데 전혀 발생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시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홍콩 사태 보세요. 미국이 암만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했지만 결국 홍콩 문제가 중국의 뜻대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만 문제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관련주를 봐야 될까요? 우리는 히토로 관련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주 일부 종목을 많이는 아니에요. 요즘에 희한해서 테마가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만 또 선별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번 회의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고 좀 기민한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말씀드릴 수 없고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투자 전략 그렇다면 짧게 짚어주시죠. 자,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이번 주는 움직임이 양호했죠. 그래서 미국의 경계감도 있고 하지만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번 주에도 뭐 우리 코스닥이나 이쪽은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잘 움직임이 나왔다고요. 근데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콕콕 찍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날아간 종목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백이 48%나 올라왔고 아이진도 급등이 나왔고 또 정치 테마주들
여기서는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한 3종목 찍어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다른 종목은 다 빠졌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잘 하고 있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은 고점에 대한 경계감이 있지만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눌림목을 주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우리는 주도주가 없어요. 약간 섹터별 로테이션이 작게 일어나고 있고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종목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1순위로 mRNA 관련주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 백신이나 치료제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푸트니크 V가 실제로 승인이 되든 아니면 승인 기대감이 조금만 나온다면 관련주들이 살짝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핵심 종목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원전주들 다음 주에 랠리가 한번 나오면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보시고 정치 테마 쪽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최재형은 이제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최재형은 그나마 괜찮은데 자 최근에 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이 떠오를 수가 있다고요. 그 새로운 대안 떠오르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딱 좋은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타버스나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조금씩 보셔도 돼요. 또 일부 종목들은.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나 스펙이나 대북지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북지원. 그래서 이 섹터 내에서 핵심 종목을 콕콕 찍어서 오늘 11시 그리고 내일 일요일 날 11시에 무료 공개방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